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의 C++ 16강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올려드립니다. 오늘이 공식적인 저의 C++ 강의 16강 중에 마지막 강인 16강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었지만 꼭 버티고 여기까지 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고 그러면은 오늘 강의도 꼭 버텨서 성공을 하시고 C++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기본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울 내용은 exception handling이라고 해서 에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exception handling이라고 해서 exception은 예외예요. 예외 또는 에러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이런 예외 처리를 해주는 다루는 그런 문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면서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면서 만나는 에러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첫 번째는 syntax error.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컴파일러나 또는 이제 인터프리터가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에러들을 바로 컴파일 타임 에러라고 하는 곳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런타임 에러라고 해서 신텍스나 뭐 이런 컴파일 타임에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에러가 아니에요. 실행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에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행 시간에 알 수 있는 에러다라고 해서 execution time error 이런 식으로 범주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emantic error라고 해서 semantic error 일종의 logical error라고도 부릅니다. 얘는 뭐냐면은 실행은 돼요. 잘 정상 작동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잘 동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다르니까 얘도 우리 입장에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에러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에러다라고 해서 논리적인 에러다라고 이렇게 범주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에러가 되겠습니다. 에러들을 우리가 이제 발생을 하면은 디버깅을 해서 얘네들을 다 찾아서 고쳐야겠죠. 에러니까. 그죠? 그런데 고치기 가장 쉬운 에러는 이 syntax 에러예요. syntax 에러. 그래서 이 syntax 에러는 그냥 눈에 바로 컴파일 타임이니까 바로 눈에 보여요. 뭐가 잘못됐는지.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거는 정상 동작하는데 얘가 왜 동작하는지, 어디서 뻑이 났는지, 어디서 이상하게 결과가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고치기가 가장 어렵죠. 그래서 semantic 에러가 고치기 가장 어렵다. 그래서 이제 런타임 에러는 그 중간에 있는데 우리가 핸들링할 exception은 보통 이 런타임 에러를 핸들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syntax error, semantic error 얘네들은 우리 컴퓨터나 프로그램이 잡지 못하는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잡아줄 수 있는 범주는 핸들링 해줄 수 있는 범주는 이 런타임 에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ception 핸들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은 try catch입니다. try catch 이 영역을 시도를 해봐라. 그리고 에러가 나왔으면은 잡아줘라 라고 하는 거고, 보통 문법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중괄호로 그 영역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compound statement, 그 다음에 요 아래서 catch 하고서 여기서는 error type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에러가 났을 때 어떤 동작을 해줘라 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compound statement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트라이 캐치를 사용을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이 이제 캐치는 잡다잖아요. 잡는 건데 여러분들이 야구 같은 걸 생각을 해봅시다. 뭐 잡으려면은 공을
공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이 먼저 던져져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에러가 날 것 같은지 그 에러 라인을 어떤 에러 값을 던져줘야 얘가 캐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캐치를 하려면은 항상 던지는 문법과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ry 그 다음에 catch 그 다음에 여기는 에러 타입이라고 했어요. 이따가 채워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네, 뭐 여기 안에 어떤 some codes 해서 어떤 에러가 발생할 만한 코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서 에러가 발생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에러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 값을 마이너스 1을 던져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던지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값을 던지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throw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throw 던진다라는 뜻이죠. throw 마이너스 1을 하면은 던져요. 그러면은 얘가 어디로 가느냐, 자신에게 포함된 캐치 구문에서 이제 이 데이터와 일치하는 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에러 타입 중에. 그래서 에러 타입은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뭐죠? 인티저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const integer e 이렇게 받아보면은 std c error e std end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면은 이 throw 마이너스 1이 const int e 요 에러 타입과 맞네 라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e를 출력을 해주고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해보시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출력이 되고 끝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만약에 지금 얘는 const int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실수형을 이렇게 throw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러가 떴어요. terminated code after throwing an instance of a double. 그러니까 더블을 던졌는데 못 잡은 거예요, 얘가. 더블을 못 잡아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 캐치 구문을 우리가 하나 더 추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ouble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make a run 해주면은 마이너스 1.1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const int가 아니네 마이너스 1.1이 더블이니까 int 아니네 더블 아니네 해서 여기로 알아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 throw가 없고 어떤 segmentation fault 뭐 bus error 뭐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코드가 throw 없이 여기에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가능할까요?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throw가 없으면은 캐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hrow를 해줘야 얘는 캐치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try 구문에는 항상 throw가 존재해줘야 한다라고서 그래야 의미가 생긴다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무슨 에러가 발생할 만한 코드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보통 if문을 써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throw가 이 try 구문 안에 굳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없어도 되냐? 얘네들이 펑션으로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볼게요. 뭐 void function 그 다음에 throw -1 이런 식으로 throw를 해주는 펑션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펑션을 진행을 하면은 알아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펑션이 여기서 throw를 했죠. 자기 스코프 안에는 이제 캐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캐치를 찾아서 나갑니다. 펑션으로. 그런 다음에 펑션 이 트라이 스코프 안에 캐치가 존재하네요. 캐치. 근데 throw를 -1을 줬네요. 오늘 const int에 맞춰서 위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1이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게 아니죠. make run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row 는 굳이 트라이 안에 없어도 된다. 뭐 클래스 메소드나 아니면 일반 펑션에 throw가 포함이 돼도 알아서 throw는 끝까지 캐치를 찾아려고 나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C++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에러가 불렸는지에 대해서 그런 exception들을 정리한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hop include exception, 이 include를 할 수가 있어요. 이 exception을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exceptio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그래서 C++에서 reference other exception 이 보이죠? 여기서 보면은 exception 타입들이 있어요. standard exception class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는 bad alloc, 그러니까 잘못된 allocation이에요. 메모리 할당, 동작 할당, 그리고 bad cast, bad exception, bad function call, bad type ID, bad weak pointer, IO space failure, logic error, runtime error. 우리가 배웠던 거죠. filter error, invalid error, length error, overflow error, range error, system error, underflow error,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요 캐치 단계에서 std exception 그 다음에 reference,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콘스트 붙여줄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E라는 애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함수가 메소드가 저장이 되는데, 얘가 이 exception이 어떤 exception으로 불렸는지에 대해서 알려줘라 라고 하는 것으로 what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그렇지만 보시면은 여기서 terminate the code after throwing an instance of int 이렇게 해서 에러가 핸들링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냐, 이런 std exception 클래스는 보통 우리가 이 C++에서 내재적으로 지원이 되는, 빌트인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모듈에 대해서 에러를 발생시킬 때 얘가 에러를 내뿜어 줍니다. 그런 표준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할 때 내뿜어주는 에러를 얘가 받을 수가 있는 애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throw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에러라고 exception이라고 규정을 하겠다 이거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도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에러라고 규정을 하고 에러를 던져주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우리 클래스에서도 std exception 클래스에 들어가게 만들 수는 있어요. 예, 그거는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말만 알려드리자면은 그 exception 클래스를 그냥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당연히 이런 부분 당연히 못 잡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int로 잡아야 캐치를 해야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고 얘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스트롤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런 타입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면은 -1 이렇게 잘 컨트롤이 되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애들 중에서 스트링이 있었죠. 스트링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표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에러가 나게 되면은 얘가 std exception 클래스의 exception을 넘겨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std string 그 다음에 str, 여기서 뭐 abc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str에서 add,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세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뽑아볼게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abc이기 때문에 0, 1, 2, 2까지 밖에 없어요, 인덱스가.
근데 얘는 at 3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인덱스 없으니까 당연히 에러를 내뿜어 줄 거예요. exception은 내뿜어 줄 건데 얘는 표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 std exception을 뿜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make run을 해보시면은 여기서 magic string 뭐 at 해서 n이라는 이제 사이즈죠. which is 3 사이즈가 n 3인데 this 사이즈는 3다. 이게 같거나 크기 때문에 에러를 내뿜어 줬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이즈는 아니죠. 여기서는 at이네요. at. 요거 내가 접근을 하려고 하는 값이 3번이죠. 3번. 그래서 그 값이 인덱스가 3인데 this 사이즈 이 스트링의 사이즈는 which is 3 3이다. 그러니까 이거랑 크거나 얘보다 크거나 같아서 에러를 내뿜었다. 만약에 얘를 4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내보내주냐면은 which is 4, which is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버깅 할 때 쉽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는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은 nested try라고 해서 try 구문이 이제 중첩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워보고 네, 여기도 지워보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throw를 해준다고 해볼게요. throw 여기서 one 이런 식으로 아니다, 캐스트라고 하고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짤 거냐면 여기서는 first int 그 다음에 캐치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irst character pointer as this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서 또 try가 있다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try 이거 자동 줄 맞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고 캐치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const double e 그 다음에 cc error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특별해지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부터는 모든 에러를 잡지 못했을 때 그냥 최종적으로는 여기를 가라 라는 의미로 점점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앞쪽에서 스로우가 걸리지 않으면 그냥 여기로 다 들어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ut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cout을 말고 cerror죠. other error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throw를 물론 여기서 던져도 되고 여기서 던져도 돼요. 예. 네, 다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요 위쪽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throw 1.1 이렇게 한번 저희가 던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니다, 여기서 이 부분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디로 갈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은 실행 한번 해보시면은 1.1 근데 여기를 가는지 조금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2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시면은 두 번째에 있는 애를 갑니다. 왜 두 번째에 있는 애를 갔느냐, 이 throw 1.1 얘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는 이 캐치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캐치가 얘가 속한 스코프에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의 트라이는 얘의 스코프에 있는 트라이는 얘부터란 말이에요. 또는 그 바깥에 있는 애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1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1을 던지면은 당연히 여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throw 얘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캐치 더블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캐치 점점점 여기로 들어가겠네요.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other error 라고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요 두 번째 이 nested 스코프 안에서 한번 우리가 던져보자고요. throw
test 하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 게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test가 잘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1.1을 던져보자고요. 1.1 그럼 어디를 가죠? 여기를 가죠. 근데 싫어요. 이제는 이거를 지워볼게요. 지우면은 어디로 갈까요? throw는 요 트라이 캐치, 이 스코프 안에 캐치가 없어요. 1.1 더블에 해당하는 이제 캐치 구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 스코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깥쪽 트라이 구문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캐치가 있잖아요. 여기 더블에 대한 캐치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은 1.1이 잘 실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못 잡았다면은 그냥 아까처럼 terminated 되면서 끝났겠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는 1.1이 잘 던져지고서 여기서 캐치를 잘 받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로우를 통해서 되게 트리키한 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 굳이 트리키한 코드를 만들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항상 이제 트라이 구문을 남발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렇게. 왜냐면은 트라이 캐치 구문을 남발하게 되면은 에러를 핸들링 할 수 있다는 좋은 코드가 되기는 하지만, 왜 안 좋아지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코드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코드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뢰성을 낮추는 동시에 코드도 읽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조금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굳이 남발하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런 익셉션을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는 케이스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는 다섯 번째 케이스는 stack unwinding 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tack unwinding, 이런 용어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winding. 이거는 뭐냐면요, 스택을 푼다라는 의미인데, 펑션이 어떤 펑션을 부르고 어떤 펑션을 부르고, 이런 뭐 연쇄적으로 함수를 콜을 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에 어떤 부분에서 스로우를 하게 되면은 스로우가 막 나와요. 그러면서 함수를 이제 탈출하게 되죠. 함수를 탈출할 때 스택을 정리를 하고 탈출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소리인데, 제가 그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쉽게 하려고 그냥 짜왔어요. 네, 짜왔어요, 코드를. 이런 first, second, third, fourth 라는 함수가 있는데, first라는 애는 second를 부르고, second는 third를 부르고, third는 first를 부르고, fourth는 fourth를 throw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ry, 그 다음에 first, 그 다음에 catch. 당연히 여기서는 first character pointer e 이렇게 하고, std c error e std and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실행을 해보시면은 force가 끝까지 딱 불려요. 근데 트러블을 하네요. force가 어떻게 나오죠? 얘가 force가 이제 사용된 곳으로 나오겠죠. 여기로 나와요, throw가. 근데 throw 했는데 여기 캐치가 없어요. 얘는 third라는 함수에 있었잖아요. third라는 함수가 불린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스코프를 그 third로 갔는데 throw force를 하려고 봤더니 여기도 캐치가 없어요. 캐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스코프 second가 불린 다음 스코프로 throw를 하게 됩니다. 또 던져줘요. second로 여기로 또 던져줬죠. 그럼 first 요 부분에 또 던져줘요. 왜냐면 캐치가 없잖아요. 또 던져주면은 first가 불린 곳으로 force라는 애를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면 first가 여기 있죠. 그러면은 throw force라는 애가 여기로 throw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캐치 구분이 있고, 여기서 const character 포인터가 잘 맞으니까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출력이 되고 끝날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리기. 예.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은 우리가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택이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스택이. 그죠? 그러면은 function first라는 애가 불릴 때 function first를 위한 스택이 여기에 딱 쌓여요. 그 다음에 first가 뭐를 불렀죠? 얘가 second라는 함수를 불렀어요. 그러면은 second라는 함수가 불릴 때 second 함수를 위한 스택이 또 쌓입니다. 그 다음에 second가 또 뭐를 불렀어요? fourth를 불렀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third라는 함수를 불렀죠. 그럼 third라는 함수의 스택을 쌓으면서 이제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third는 또 뭐를 불러요? fourth라는 함수를 부르게 되죠. fourth. 그럼 fourth는 throw를 해요. 뭐를 하죠? throw fourth라는 애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얘가 false라는 함수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false를 이 third로 던지면서 자신을 정리합니다. 스택을 풀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부터 false 함수를 위한 스택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로 던졌죠. 그러면 third는 throw false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캐치가 없죠. 그러니까 또 다시 세컨드로 얘를 던져줘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서드는 얘는 또 정리를 해주고 스택을. 세컨드를 보니까 캐치가 또 없어요. 폴스를 또 어디로 해요? 폴스라는 애를 또 던져줘요. throw false를 first로 또 보내줍니다. 그런 동시에 세컨드라는 함수는 자신의 스택을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first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삭제가 되는 거죠. 스택이. throw는 계속해서 전달이 되대. 그죠? 그리고 first가 불린 곳으로 또 throw를 던져줘요. 그게 어디였어요? try catch 메인에 try catch 어디에? 메인 함수에 이쪽으로 던져주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메인 함수에 있는 try catch에서 잡히니까 그 다음에서야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서 throw가 된 다음에 여기서 캐치를 하고 잡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throw 하고서 여기 어떤 코드가 더 있다. fifth 뭐 이런 코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잘못 배우거나 또는 잘못 생각을 하셔서 이거를 출력을 해준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러가 발생하기 직전 부분으로.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택 언와인딩, 스택을 해제시켜 버렸잖아요. 스택을 해제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불렀던 false를 위한 스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다음 코드는 실행이 되지 않고 여기로 나와서 아래쪽으로 이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fifth가 불리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exception handling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워볼 거는 람다 펑션이라는 부분이에요. 람다 펑션은 매우 쉽게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람다 펑션은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을 해보거나 뭐 자바스크립트를 해보거나 뭐 자바를 해보거나 하셨던 분들은 조금이나마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 람다 펑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도 매우 간단 명료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쪼이지 마시고 한번 가봅시다. 람다 펑션은 일종의 anonymous functio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익명함수죠.
익명 함수가 그럼 뭐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함수들을 람다 펑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람다 펑션을 람다 펑션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람다 펑션을 언제 사용하고 왜 사용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언제 사용하고 왜 사용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람다 펑션은. 왜냐면은 람다 펑션을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코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 사용을 하느냐, 언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펑션 포인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항상 람다 펑션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왜 이 람다 펑션이 좋냐? 펑션 포인터는 헷갈리기가 매우 쉽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람다 펑션은 조금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존의 펑션을 하던 것처럼 조금 더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함수처럼 사용을 하지 않아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람다 펑션을 우리가 잘 배워두면 매우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펑션 포인터가 언제 사용이 될까를 사용을 해보시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죠. 언제 펑션 포인터가 사용이 되는지, 그죠? 펑션 포인터는 언제 사용이 되냐면은 결국에는 함수의 인자로 던져줘야 될 때, 이럴 때 매우 많이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람다 펑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수의 인자로 보내줄 때 펑션 포인터와 람다 펑션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른 스코프로 이 함수를 보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람다 펑션의 문법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람다 펑션의 문법은 제가 제가 어떤 이제 문법을 신텍스를 작성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네 번째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죠. capture, 그다음 brackets, specifiers, exceptions, return type, function body. 이는 이 essential이라고 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o는 optional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서에서 조금 더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CPP reference lambda function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람다 expressions, 뭐 람다 function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쭈루룩 나오는데 하나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until C++ 23, 뭐 since C++ 20 이렇게 있죠. 뭐 있는데,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공식적으로 문서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고요. 공식적으로. 근데 가장 기본적인 바디는 이런 형식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것을 해석을 해보시면은 이 공식 문서도 쉽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나중에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for each라는 함수를 조금 우리가 만들어서 예시를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or each라는 걸 뭐냐면은, for each라는 함수는 이제 뭐 여기서 인자가 있겠죠. 어떤 argument 1이 있고 argument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펑션을 넘길 거예요. 그러면은 이 argument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데이터를 하나씩 담는 애들이라면은 하나씩 값을 빼와서 이 펑션에 넣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배열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배열 원소를 하나씩 뽑아서 이 펑션의 펑션을 넣어줘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or each라는 함수를. 그래서 void for each 에서 const std string 그 다음에 str const 이거 말고 이제 void, 이제부터는
펑션 포인터, 펑션을 넘겨야 되니까 펑션 포인터를 이제 여기서 넣어 볼게요. 그래서 asterisk and function 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const character.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당연히 인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펑션에 들어가는 인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해보시면은 여기서 for const out of 이 element예요. 스트링에서 엘리먼트,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하나씩 딱딱딱 빼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펑션에 넣어준다라는 거죠. 하나씩. 그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은 for each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일단은 std string부터 해보죠. std string str 요거는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지어볼게요. 그 다음에 str을 넘길 겁니다. 넘길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람다 펑션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람다 펑션을 펑션 포인터가 사용이 되는 곳에는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보면은 요 문법이란 말이에요. 요 문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요 캡처에서 뭐냐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캡처스는 옵셔널이지만 이 대괄호는 필수예요. 그래서 제가 필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놓지 않은 대괄호 이렇게 넣어주시고, 옵셔널 여기는 사실은 파라미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쓰진 않았어요. parameters arguments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arguments들인데 괄호는 옵셔널이에요. 괄호는 옵셔널이지만 얘는 괄호는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captures 하고서 중괄호만 사용을 하는 거는 C++ 23까지만 지원이 된다. 그래서 C++ 23이 지나면은 지원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argument가 있고 람다 펑션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고자 이런 식으로 가로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specifiers 옵셔널이죠. exceptions 옵셔널이죠. return type 옵셔널이죠. 넣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중괄호 펑션 발의를 바로 essential이니까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뭐가 들어오냐면은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펑션이 이제 argument가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const character예요. 그죠? const character니까 여기서도 const character c 이런 식으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stdcl 출력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주도록 해볼게요. c 이런 대괄호로 묶어준 상태로.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for each로 이 함수를. 그러면 이 함수를 넘기죠. 넘기면은 이 함수 자체가 이쪽으로 가요. 여기로. 그러면은 하나 뽑아지고서 이 펑션을 실행시키는데 그 펑션이 뭐냐면은 이 펑션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 형태로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실행을 해주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인자로 보낼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captures가 뭐냐? captures는 여기에는 뭐 equal, 뭐 ampersand, 그 다음에 뭐 variable,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captures a comma separated list of 0 or more captures 0개 또는 더 많이 있는 캡처들로 이루어진 컴마로 구분이 되는 리스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요 쭉 아래에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captures가 람다 캡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ampersand는
reference로 이제 값을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equal은 이제 copy로 가져오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캡처가 하는 의미는 int a는 10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요 람다 펑션이 정의된 람다 펑션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람다 펑션 스코프 바깥에 있는 이런 int a는 10 이런 애들을 사용을 하고 싶을 때, 이 안쪽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이다 라고 해보면은,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A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을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여기서는 왜 안 되냐면은 얘를 이 람다 함수 스코프로 가져온다라는 어떤 표현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져오겠다 싶다면은 여기서 레퍼런스를 해주시면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A와 이 A가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런 다음에 equal을 해주시면은 복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아무리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바뀌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레퍼런스로 가져왔을 때는 아예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std cout a std and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서 뭐 copy 이걸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디서가 에러가 나냐면은 여기서 못 받아와요. 그러면은 적절한 변환이 없다 하는데, 여기서 왜냐하면은 캡처가 됐기 때문에 펑션 포인터랑 약간 다르게 됩니다. 이런 펑션 포인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펑션을 인자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펑션 래퍼라는 펑션을 이제 포장을 해주는 애들이 이제 C++11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펑셔널이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를 해주시면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냐면은 const std function, 그 다음에 return type void, 그 다음에 argument const character 이런 형식으로, 그 다음에 reference fun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여러분들이 펑션 포인터를 이러한 템플릿 형식으로 받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펑션 포인터는 이제부터는 이런 펑셔널을 사용을 해서 인자로 보내주자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을 합시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안 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음부터는 우리가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선 플러스 A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떴죠. 이게 왜 에러가 떴느냐, 여기서는 식을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일단 주석을 처리하고 실행함부터 한번 시켜볼게요. make run을 해보시면은 1ac1 e1 l1 l1o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 맨 뒤에 1 됐죠. 당연히 여기서는 수정을 안 했으니까 1이 똑같이 유지가 될 거예요. 여기 맨 끝 1이. 그리고 플러스 A를 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떠요. 왜 에러가 뜨느냐, 카피이지만은 얘가 값을 어떤 식으로 가져오냐면 컨스트로 가져오게 됩니다. 컨스트로 상수식으로 기본적으로 가져오게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카피를 쓰면은. 근데 제가 뭐라고 했었죠? specifiers가 있죠. specifiers를 보시면은 specifiers 보시면은 mutable, const expression, const eval 이렇게 있는데, mutable은 allows body to modify the objects captured by copy. 그래서 카피로 캡처된 오브젝트들을 수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body에서. 그러니까 얘를 카피로 가져왔으니까 얘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mutable을 써주셔야 됩니다. mutable. 그러면 얘가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lear make run 해주시면은 1, 2, 3, 4, 5, 6, 7, 8
아까 말했죠. 카피이기 때문에 카피로 가져오긴 거기 때문에 얘랑 다르다고요. 이 내부에 있는 A와 바깥쪽에 있는 A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1이 출력이 되지만 이 안에서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늘어나가면서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만약에 reference를 가져오겠습니다. reference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런 뮤러블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clear make run 해주시면은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출력이 되고서 맨 마지막에 플러스 A가 한 번 더 돼서 14가 출력이 되는.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얘랑 똑같은 거죠. reference니까. 그런 다음에 exceptions 한번 배워볼까요? exceptions는 우리가 exception handling을 먼저 배운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throw 이런 식으로 bracket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실행을 해보시면은 아무 문제 실행이 돼요. 그렇지만 이런 throw를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람다 펑션에도 throw exception 같은 애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왜 안 좋아지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코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물론 항상 exception 핸들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습관은 그렇게 안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 말. 람다 펑션에서까지 굳이 exception을 사용을 하지는 말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return type 같은 경우는 이런 화살표 같은 모양으로 return type을 우리가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람다 펑션 같은 경우는 뭐죠? 이 람다 펑션 같은 경우는 void 타입이에요. return 타입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살표 해주시고 그 다음에 return 타입으로 void 해주시면은 아무런 변화 없이 void라는 형식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왜 옵션이냐면은 return 타입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void를 채워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람다 펑션이고 쉬운 아주 재밌는 람다 펑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셨던 게 뭐냐면은 굉장히 신기했던 게 이런 전공 강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람다 펑션을 제가 접하게 됐고 보니까 이 펑션이랑 std 펑션이라는 것은 근데 템플릿인 거는 알겠는데 void 안에 쪽에다가 가로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네 라는 것에 저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 펑션 std 펑션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뜯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고급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밌다. 이 템플릿이 굉장히 재밌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재밌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굳이 여러분들 거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재밌는 것도 존재한다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트릭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템플릿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type name t 해주시고 여기서 class function 이렇게 제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펑션을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희가. 네. 그래서 여기서 template 여기서 뭐 type name t 그 다음에 type name 여기서 t1이라고 볼게요. type name t1 여기서 type name t2 그 다음에 여기서는 class function 여기서 펑션이 이제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 일단은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function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으로 만들어 주되 여기 이 t로 들어간 애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냐면은 t1 t2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 t1 t2가 바로 요 t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식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std 펑션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트리키하게 만들어졌고 그냥 신기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퍼블릭에서
이제부터는 이제 펑션 포인터를 이제 제가 만들 건데 type def 그다음에 t1 해주시고 그다음에 pointer 펑션 포인터 해서 fp 그다음에 여기서 t2 이런 식으로 해서 펑션 포인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 포인터 이런 펑션 포인터라는 타입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펑션 포인터를 해서 뭐 어떤 펑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클래스니까 뒤에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펑션 한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void에 뭐 int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펑션 아니다 f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void function int a std shout a std 이런 식으로 출력해주는 펑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냐면 f 있는 펑션 포인터를 우리가 이 펑션으로 만들겠다라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f에 있는 펑션으로 얘를 펑이라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f에 있는 펑션을 이제 3을 대입을 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a에는 3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make run을 해주시면은 a는 3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괄호로도 포함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 타입으로 넘겨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트리키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드디어 저의 Basic C++ 강의의 마지막 내용인 STL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래도 굉장히 쉽진 않았지만 굉장히 재밌게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일단 이 부분은 지워주시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STL은 무엇의 줄임말이냐면은 Standard Template Library 라는 뜻입니다. 이게 스탠다드가 붙어 있다. 스탠다드의 의미는 결국에는 C++라는 이런 컴파일러 또는 표준으로서 빌트인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nclude만 제대로 해주신다면은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스탠다드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은 많은 템플릿 우리가 배웠던 템플릿에 맞춰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템플릿이라는 문법이 C++11부터 C++11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STL도 똑같이 11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을 편하게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웬만한 것들은 여기에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STL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STL에 이 부분은 강사에 따라서 강의를 해주시는 강의자에 따라서 무엇부터 가르치느냐의 이런 순서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 STL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이터레이터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STL은 이 이터레이터를 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일종의 포문이에요. STL을 위한 포문.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간에 포문과 if문이 있으면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복잡해질 수는 있겠죠. 가장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반복, 이 이터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STL에는 기본적으로 이터레이트의 기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배울 이 배울 이 STL에는 이터레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STL에는 이터레이트를 해주겠다 해서 이 이터레이터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배열처럼 보이는 데이터 타입에는 반복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관리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for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해보면은 int i는 0, i는 어떤 사이즈보다 작은 동안, 그 다음에 플러스 i 이렇게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와 같은 형식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for, 또 배열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포인터 자체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int pointer a는 어떠한 변수를 어떠한 배열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ptr a 플러스 어떤 사이즈가 되겠죠? 배열의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크기 값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포인터를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그래서 포인터로 관리하는 형식,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덱스와 같은 형식이 유리한 케이스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포인터로 관리하는 형식이 편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 편리한 케이스가. 그리고 속도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이 STL에서는 이런 인덱스와 같은 형식은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 STL에 배열같이 보이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포인터로 관리하는 형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이런 이터레이터인데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포함을 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는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만의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걔네들은 이터레이터가 되지 않아요.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떤 형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때는 include iterator를 여러분들이 include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클래스가 있겠죠. my 클래스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터레이터를 include 하시고요. 여기서 public 그 다음에 std 이터레이터로 이제 이터레이터를 상속을 받으시면 되는데, 얘가 템플릿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std input 이터레이터 태그,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타입으로 사용을 할 건지, 그 다음에 int면 int, 스트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클래스를 이터레이터, 그러니까 반복이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클래스를 이터레이팅 시키는 그런 코드는 제가 따로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예제 코드를 아래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보시고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터레이터가 반복을 위한 건지 알겠어. 그런데 이런 클래스까지도, STL 클래스까지도 포인터로 관리를 하는 형식이라는 것까지도 이해가 됐어. 그러면은 얘를 어디에 이렇게 사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쓰이는 형식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STL에서 가장 유명한 애들이 뭐가 있냐면요. 가장 유명한 애들이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애들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컨테이너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 이터레이터를 사용을 하는 사용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컨테이너라는 게 어떤 데이터를 수용하는 애들이에요. 데이터를 수용하는 클래스. 네. 컨테이너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컨테이너들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DQ, 그 다음에 세 번째 list, 그 다음에 네 번째 map, 그리고 다섯 번째 set.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다, set map 이렇게 하시죠. set, 그 다음에 다섯 번째 map. 이렇게 총 5개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5개가 가장 유명한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 이 벡터, DQ, 리스트, 셋, 맵,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데이터를 수용을 하는 애들이에요. 수용을 하는 애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내부에서는 이 반복자를 이제 개발자들이 이 벡터를 사용할 때, 이 DQ를 사용할 때, 이 리스트를 사용할 때, 이 반복자를 당연히 사용을 하겠구나, 반복을 사용을 하겠구나, 이터레이터를 사용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네들도 이제 이터레이터를 상속을 받아서 이터레이터를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애들이에요. 얘네들도. 자, 그러면은 처음으로 벡터를 어떻게 사용을 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제 include 벡터를 include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std vector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서 어떤 데이터들을 수용을 할지 int를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벡터라고 했을 때 얘를 초기화를 1, 2, 3,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를 할 때 이것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자, 요 C++ 레퍼런스로 다시 돌아가서 어디 가냐면은 containers, 여기 있죠. container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수용을 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벡터가 있어요. vector class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생성자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constructor 들어가 볼게요. 그럼 constructor는 C++11부터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이즈만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itialize list 이렇게 있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줬었던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벡터 이렇게 카피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알아서 issue on copy 문제를 다 해결을 해줍니다.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추가를 할 수가 있다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벡터 같은 경우는 스택으로 돼요. 스택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스택 영역에 뭐 메모리의 스택 영역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벡터라고 해볼게요. 벡터. 그러면은 데이터가 이 뒤쪽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넣었다가 들어갔다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부터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애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이 데이터에서 빠져나갈 때.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pushback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빼기 위해서 popback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뒤쪽만 열려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first in, last out 이렇게 해서 FILO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네, 이게 last in, first out이라고 불렀었나? 뭐 어쨌든 이건 순서는 제가 까먹고 어쨌든 일만 통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넣고 싶을 때는 벡터에 뭐 pushback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pushback에 뭐 예를 들어서 5를 넣었다, 벡터에 pushback 6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벡터에서 뭐 popback이 있습니다. popback 여기는 인자가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맨 뒤에 있는 거를 빼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1, 2, 3, 4, 5, 6까지 채워졌다가 6 맨 뒤가 빠졌겠죠. 그리고 이 벡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보통 포문을 사용을 해서 뭐 i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0은 0, i는 이제 벡터의 사이즈라는 함수가 있어요. 사이즈까지 해서 뿔뿔 i 하면서
std cout 벡터의 i 번째 인덱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std cout std endl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1, 2, 3, 4, 5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포인터 형식처럼 관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얘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 std vector 우리가 int로 데이터를 받았었죠. 여기 이 클래스 내부에 이터레이터가 알아서 이터레이터라는 애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은 얘를 변수를 it로 하고 얘는 뭐냐면은 벡터의 첫 번째 인덱스를 가리키는 나타내는 벡터라는 변수의 첫 번째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포인터 값을 이터레이터에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첫 번째 값에 대한 포인터가 뭐냐? begin입니다. begin. 그 다음에 이 이터레이터라는 애는 뭐 크고 작고 이런 비교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equal 또는 불 equal이라 not equal 같지 않다 이 두 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it 같지 않다는 벡터의 이제 마지막 포인터를 벡터에 존재하는 마지막 포인터를 나타내는 이제 포인터로 벡터에 존재하는 마지막 값을 나타내는 포인터로 end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까지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는 플러스 해가면서 이제 값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터레이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인터라고 했어요. 포인터. 그러니까 포인터에 존재하는 값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asterisk it.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터레이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이 벡터뿐만 아니라 deque, list, set, map 전부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얘는 그러니까 prefix, postfix, 그러니까 increment만 가능해요. 1씩 증가하는 거. it plus equal 2, 1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플러스만 가능하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똑같이 1, 2, 3, 4, 5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벡터였고 포인터로 이 포문을 관리하는 STL 컨테이너들을 포인터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이터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이터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르게 벡터의 함수들을 보시면은 뭐 이런 capacity 있고 operator, add, front, back, data, assign, pushback, popback, insert, erase, swap, clear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insert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벡터의 구현 철학에는 아주 잘 맞는 애는 아니지만 집어 넣어주기는 했어요. 여기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의 구현 철학은 맨 뒤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array based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을. 네. 배열에 근간한 그런 컨테이너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웠으면은 deque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deque는 벡터랑 굉장히 deque 리스트 얘네들은 벡터와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통 배열을 여러분들이 관리하기 힘들 때 이런 STL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배열보다는 일반 어레이보다는 속도가 느려요. 자, 그런 다음에 deque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deque라고도 부르고 dec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dec이 편하다 발음을 하는 게 그러면 dec이라고 부르시고요. deque가 편하다라고 하면은 deque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include deque라고 include를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도 다 지워볼게요. 일단 얘네 그래서 std deque 그 다음에 얘네들을 int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deq, 그 다음에 여기 값은 1, 2, 3, 4, 5.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컨테이너에서 deq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deq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터를 찾아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 DQ의 철학 같은 경우는, 구현 철학 같은 경우는 벡터와 다릅니다. 벡터와 다르고 뭐냐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이쪽에 안쪽에 존재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 데이터가 나오고 들어가는 게 이 앞과 뒤에서 둘 다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앞쪽 뒤쪽 둘 다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 이제 DQ라고 하는 거고요. 이 값을 넣기 위해서는 보통 push라는 애들을 넣고요. push라는 애들 쓰고, 그다음 push back이에요. 얘는 뒤에서 넣으니까. 앞쪽에서 넣으면 push front고요. push front. 그 다음에 앞쪽에서 뺄 거면은 pop이겠죠. 또 똑같이. 그래서 뒤에서도 뺄 거면은 pop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DQ입니다. 그래서 구현 철학 자체는 벡터와 DQ가 좀 다르다. 그래서 하지만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잭에 있는 push, 그죠? pop back, pop front, push back, push front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똑같이 push back으로 6을 넣어 볼 거고요. deck. 그 다음에 push front 해주시고, 그 다음에 0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deck dot push가 아니라 pop back, 이렇게 맨 뒤쪽을 또 빼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이터레이터를 사용을 하고 싶어요. 이 이터레이터를, 이 덱을, 이 DQ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DQ에 있는 값을 어떻게 하냐? std deck dq int 에 존재하는 이 데이터 클래스에 존재하는 이터레이터 it, 이게 바로 dq.begin. 그 다음에 이 it이 언제까지? dq의 끝과 같지 않을 때까지, 않는 동안. 네.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는 하나씩 늘려가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결과는 0, 1, 2, 3, 4, 5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도 함수를 보시면은, 클래스의 메소드를 보시면은 뭐 swap, implies pop, push, back, front 뭐 이런 거 있고요. 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딱 보면은 지원되는 함수 자체가 벡터보다 적죠. 그러니까 벡터를 훨씬 더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구현 철학에 벗어나는 이제 인서트까지도 구현을 시켜줬다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리스트를 한번 배워봅시다. 리스트도 똑같아요. 리스트도 사용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러면은 리스트는 뭐냐? 리스트는 구현 철학이 어떻게 되어 있냐? 얘네들이랑 조금 다릅니다. 얘네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array based, 그러니까 배열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앞쪽 뒤쪽만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 애들이었어요. 하지만 리스트는 뭐냐? 데이터가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네,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앞쪽에도 하나를 붙일 수가 있고요, 뒤쪽에도 하나를 붙일 수가 있고, 뒤쪽에서 또 뗄 수도 있고, 뒤쪽에서 또 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서도 하나를 추가하고 이 중간에 있는 이 링크들을 다 끊어내고 여기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는 것들도 가능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구현 철학 자체가 인서트는 이 리스트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구현 철학 자체가. 그래서 앞뒤로도 다 뺄 수 있고 중간에 끼워 넣을 수도 있는 것들이 리스트다. 가장 유연하게 동작을 하는 애가 리스트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느립니다. 리스트가 느려요. 왜냐하면 구현체가 큽니다. 얘는 왜냐면은 지원해줘야 하는 기능 자체가 핵심 코어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느리게 됩니다. 느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이렇게 하셨고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std 똑같아요. 리스트 데이터 어떤 데이터 타입을 수정을 할까? int 그 다음에 st 그 다음에 여기서 뭐 1, 2, 3 1, 3, 4, 5 이렇게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lst dot pushback 여기에 6 lst dot push front 0 하고 여기서 lst dot pop front 이렇게 앞쪽을 없애져 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두 번째 자리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2를 삽입하고 싶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면은 여기서는 1, 2, 3, 4 1, 3, 4, 5, 6이 되었고 여기서는 0, 1, 3, 4, 5, 6이 되었고 여기서는 1, 3, 4, 5, 6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터레이터를 하기 위해서 std 리스트에 존재하는 그 다음에 리스트 int에 존재하는 이터레이터 it 그리고 첫 시작 .begin 네.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it 그래서 포인터 하나를 늘려줬기 때문에 얘가 이 이터레이터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이제 그냥 it은 이게 없었다면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리키게 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st.insert insert 그리고 여기다가 이터레이터의 위치에다가 뭐를 2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it과 it이 서로 이름이 겹치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일단은 여기서도 리스트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it라고 제가 이름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리스트 그 다음에 iter list iter 그 다음에 출력도 iter 로 해주시면은 이제 출력은 1, 2, 3, 4, 5, 6이 출력이 될 겁니다. 네, make run 해주시면은 이제 1, 2, 3, 4, 5, 6이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5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나는 4를 넣고 싶어. 4를 그러면은 플러스 이거를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유연한 코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은 이제 어드밴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dvance 그래서 여기다가 it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3개만큼 전지시켜 버립니다. 이 이터레이터를. 그래서 원래 여기 있었죠. 하나, 둘, 셋. 여기 이터레이터가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이터레이터 위치에다가 4를 넣어주시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시면은 이제 1, 2, 3, 4, 5가 잘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으로는 set을 한번 해볼게요. set은 sharp include set.
set은 뭐냐면은 집합입니다. 집합.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집합을 배웠을 때 집합의 개념이 뭐였죠? 중복되지 않으면서 값을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에 1, 2, 3, 4, 5가 있는데 이 집합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4를 넣든 5를 넣든 이 집합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기존에 1, 2, 3, 4, 5라는 원소가 존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셋도 이 컴퓨터에서의 셋도 그거를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일단은 지워주시고요. std set 그다음에 데이터를 int를 하고 그다음에 set 그다음에 일단은 여기서는 1, 5, 3, 2, 3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set은 뭐냐면은 set은 순서를 지켜줍니다. 순서를 지킨다. 그러면 그래서 set 같은 경우는 순서를 지켜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냐면은 배우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바이너리 트리, 뭐 트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트리 뭐 이런 게 뭐냐면은 나무 그 바이너리가 두 개거든요. 가지가 그래서 바이너리 트리는 가지가 두 개인 나무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1, 5, 3, 2, 3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예시는 아닌데 3, 1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3을 여기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왼쪽까지 오른쪽까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5가 어딨죠? 5가 3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5를 넣어요. 그 다음에 1, 2, 3이잖아요. 그러면은 1은 여기 있죠. 1을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2가 들어왔어요. 2가 들어가면은 1, 3보다는 작으니까 1쪽으로 내려가고 1보다는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3은 여기 있으니까 더 이상 저장을 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게 셋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트리로. 근데 C++에서도 바이너리 트리로 저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바이너리 트리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셋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set insert라는 애를 통해서 값을 우리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을 추가해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 3보다는 작죠. 그 다음에 1보다도 작죠.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줄 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출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트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셋도 마찬가지로 이터레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 iter, set, begin, iter, set, end까지 이터를 하나씩 늘리면서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터를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출력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은 0, 1, 2, 3, 5 출력 자체가 순서가 지켜지면서 출력이 됐죠. 이런 것들이 셋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노드 베이스다. 그래서 리스트, 셋 얘네들은 노드 베이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맵을 한번 배워볼게요. 맵은 샵 include 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맵 같은 경우는 페어입니다. 페어. 항상 어떤 페어가 있냐, 키와 밸류의 페어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값을 찾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키를 찾게 됩니다. 맵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뭐 해시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키 값만 알고 있으면 밸류를 바로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 때 키와 밸류를 쌍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데이터들, 값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밸류에다 넣고 키값만 가지고서 관리를 하면 조금 더 쉽게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고유한 키값을 가지는 애들을 고유한 키값과 밸류를 가진 애들을 이제
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매핑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std map 그 다음에 키 값으로 어떤 데이터 타입을 줄 것인지 int 그 다음에 그리고 밸류의 데이터 타입으로 무엇을 줄 것인지 그래서 std string 이렇게 줘볼게요. 그 다음에 map 그 다음에 초기화 같은 경우는 보통 2차원 배열의 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배열을 하나 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11111 그 다음에 얘가 뭐 알렉스 스튜어트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해서 뭐 123 있고 네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존 도 이렇게 있다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맵에 이제 값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맵에 값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insert라는 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nsert 그래서 std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맵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한다고요? 데이터를 페어로 관리를 한다고요. 쌍으로. 그래서 std 페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페어는 어떤 식으로 묶어줄 수 있냐면은 int 그 다음 std 스트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데이터 타입이. 그래서 여기 안에는 키 값으로 내가 112112 이거고 그 다음에 이름이 뭐 Jane Doe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얘도 결국에는 노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키 값으로 정렬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용을 하거든요.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뭐 귀찮다, 이터레이터를 쓰기 귀찮다라고 하면 오토 써주세요. 오토 뭐 it 그 다음에 map begin 그 다음에 이 it이 맵의 end와 다른 동안 그 다음에 플러스 it 해주시면서 출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포인터인데 결국에는 얘가 키값도 있고 이제 밸류 값도 있잖아요. 값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에스터리스크 하면은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std cout 그래서 키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터레이터에 있는 first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터레이터에 있는 세컨드 값을 하면은 우리가 밸류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td and l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키 값과 밸류 값을 우리가 각각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알아서 잘 이렇게 됐죠. 112, 112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제인도가. 그래서 제인도도 알아서 잘 들어가서 그 이터레이터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터레이터를 할 때 특히나 맵 같은 경우는 이것만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도 있냐면 for, auto, 그 다음에 쌍으로 이 페어라는 의미로 이 대괄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key, value, 그 다음에 colon, map 이런 식으로 주면은 우리가 키와 밸류 값을 알아서 얘네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알아서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it first 부분에 key 그 다음에 it second 부분에 value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은 Alex Stewart, John Doe, Jane Doe 뭐 이런 식으로 아까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엘리멘트를 꺼내오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배웠어요. STL 컨테이너. 네, STL 컨테이너를 우리가 처음으로 배웠고요. STL 컨테이너.
그 다음에 배울 거는 STL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싶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find,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ort, 그 다음에 세 번째가 merge, 그 다음에 네 번째가 for each 에요. 그래서 for each 같은 경우는 우리가 람다 펑션을 배우면서 우리가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방식대로 구현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for each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궁금하다 싶으면은 이제 이 레퍼런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find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알고리즘은 other에 있고요. 첫 번째 알고리즘 찾아가 보시면은 find if, find if not, find and, find the first of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find를 한번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터레이터로 동작을 합니다. 이터레이터 last value. 그래서 first와 last 요 구간에서 이 값을 찾아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std vector int back, 그 다음에 1, 2, 뭐 5, 4, 5, 2, 3, 1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떻게 뭐 이터레이터로 이제 리턴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std std vector integer iterator it를 이제 그냥 변수를 선언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std find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를 하실 거냐면은 벡터의 begin 첫 부분부터 벡터의 마지막 부분까지 end까지, 그 다음에 어떤 값을 찾아라 라고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어떤 값을 찾으면 되냐면은 바로 3이라는 값을 찾아볼까요? 3.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 이터레이터를 리턴한다고 했었잖아요. it에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std cout 이 이터레이터에 존재하는 값을 한번 제가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make run 해보시면은 이제 3이라는 값을 우리가 잘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find if고요. 그래서 왼쪽부터 찾게 됩니다. find는 일반 find는요. 보시고 find if도 있고 find and도 있고요.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워볼 거는 우리가 sort였죠. sort 같은 경우는 여기 sort가 있어요. sort 뭐 self sort, partial sort, copy, is sorted until, add the elemen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sort를 한번 딱 볼게요. 자, sort 같은 경우는 이제 템플릿 이 구현 형식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제 first부터 last를 이제 sort를 해라, sort 정렬을 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compare, comp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컴프 읽어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예제도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컴프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ort를 한번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은 우리가 sort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std sort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벡터의 begin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3까지 찾았잖아요. 우리가 it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우리가 정렬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인 결과는 2, 3, 4, 5, 1 이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뭐 auto iter 그 다음에 vector begin plus iter not equal vector dot end
플러스 iter 해주시고 여기서 std cout iter의 값을 출력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std cout std and 네. 그런 다음에 make run을 한번 해보시면은 2, 4, 5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왜냐면은 얘가 어디까지를 의미를 하냐면은 얘가 여기 미만까지를 의미를 하거든요. fine, salt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salt 같은 것들을 할 때 salt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iterate 할 때 항상 이 끝 지점은 항상 미만입니다. 미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때 그걸 잘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vector and 같은 경우는 미만이기 때문에 1 다음인 여기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만인 1까지 잘 찾아내는 거고요. vector and는. 그래서 실행을 다시 시켜보시면은 2, 3, 4, 5, 1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merge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또 merge algorithm merge 네, merge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은 또 읽을 수가 있어요. iterator first one, last one, first two, last two 여기를 머지를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터레이터에는 배열의 포인터는 넣을 수가 있어요. 배열의 포인터.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뭐 int 뭐 a 3 2 1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이 이터레이터에는 그냥 a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이터레이터라는 것 자체가 이 포인터 배열을 포인터로 관리하는 것을 모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merge를 한번 해볼 텐데 first one, last one, 그 다음에 first two, last two를 서로 합쳐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td vector int v1 여기서는 10 2 1 4 std vector int v2 그 다음에 2 5 10 11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머지된 그러니까 합쳐진 벡터를 저장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도 벡터 공간도 제가 만들어 볼게요. result 벡터 변수를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보시면은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v1은 앞에 3개 그리고 v2는 전부 다를 머지를 할 거예요. 합칠 거예요. 그래서 v1에 4는 제가 제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총 7개의 원소가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std merge 그 다음에 v1 that begin 이고요. v1의 첫 시작부터 last one은 어디까지 v1의 v1을 시작을 하지만 플러스 3 3개만큼 늘어난 3개만큼을 제가 그러니까 3개만큼 늘어나니까 이제 이터레이터는 여기를 나타내지만 여기 미만이기 때문에 이 3개가 의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v2 begin 그 다음에 v2 end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는가? result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대신에 result에 어디서부터 저장을 해요? result의 begin부터 차곡차곡 쌓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출력을 해보자면은 auto it result.begin iterator not equal result의 끝 end 플러스 it 그 다음에 sdc out
asterisk it std가 아니고 이렇게 그 다음에 std shout std endl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run 해주시면은 2, 5, 10, 2, 1, 10, 11 이렇게 됐어요. 보면은 우리는 10, 2, 1, 2, 5, 10, 11 이렇게 했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거 왜 그러지?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자면은, 자, 뭐가 있었냐면은 V1에는 10, 2, 1이 있었고요. V2에는 2, 5, 10, 11이 있었어요. 그죠? 이게 그리고 리절트에는 어떻게 쌓게 되냐면은 얘가 하나씩 앞쪽에 하나씩 가져옵니다. 이터레이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가져오고, 이터레이터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V1을 위한 이터레이터, V2를 위한 이터레이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비교를 해요. 10과 2 뭐가 더 크지? 뭐가 더 작지? 2네요. 그러면 2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 여기로 옮깁니다. 10과 5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5는 10과 5 뭐가 더 크지? 뭐가 더 작지? 5가 더 작네요. 5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 하나 더 옮겨요. 10과 10 뭐가 더 작지? 비교해보시면 똑같아요. 그럴 때는 first를 먼저 옮깁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고 10 넣어요. 여기다가 2와 10 뭐가 더 크지? 2가 더 크네, 2가 더 작네요. 2를 넣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옮길게요. 여기다가 이제 이터레이터를 옮겼어요. 1과 10 뭐가 더 작죠? 1이 더 작네요. 넣고요. 그 다음에 얘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V2가 10과 11이 남았으니까 뒤에다가 10과 11을 이어서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머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머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은 전공 시간에 이런 알고리즘 같은 걸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동작을 하는, 이런 식으로 머지가 진행이 되는구나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이고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먼 길을 달려오셨는데 지금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셨고요. 오늘 지금 베이직 C++까지도 못 다뤘던 것들은 제가 뭐 엑스트라 강의를 찍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 포인터 이런 것들, 스마트 포인터 멀티 프로세싱 이런 애들을 제가 찍을까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한 번 공부했다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 학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해주시면은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식으로 만드시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에 저의 더욱더 좋은 다른 주제의 영상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